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집안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건강이 자꾸 나빠지거나 재물운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혹시 집안에 두고 있는 이 물건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심코 두고 지나쳤던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의 복을 나가게 하고 집안에 좋은 기운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돌아오고 좋은 기운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물건들이 혹시 집안에 있지 않은지 잘 확인해 보시고 만약 있다면 빠르게 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할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1. 고장난 시계. 첫 번째로 이야기할 물건은 바로 고장난 시계입니다. 시계는 집안에서 시간의 흐름과 리듬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인데요. 이 시계가 고장나 있거나 멈춰 있다면 그 의미는 크게 변질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흐름이 막히고 에너지가 차단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시계를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으로도 봅니다. 시계의 움직임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계속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계가 멈추거나 고장나 있으면 이 흐름이 중단되고 집안의 에너지가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바로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집안에 방치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물을 가둬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듯 멈춘 시계는 집안의 기운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안방처럼 가족의 생활 중심이 되는 공간에 고장난 시계를 두고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장난 시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즉시 고치는 것입니다. 시계가 다시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도록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계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쉽지만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고장난 시계를 계속 두는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막고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중심적인 공간에 놓인 시계일수록 그 영향력은 집 전체에 미칩니다. 시계가 항상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때마다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점검해 주세요. 시계가 멈춰 있는 순간 여러분의 복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또한 시계의 위치도 중요한데요. 시계를 배치할 때는 가능한 동쪽이나 북쪽 벽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쪽은 새벽을 상징하고 북쪽은 물의 기운을 뜻하는데 이 두 방향의 시계를 배치하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순환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남쪽 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쪽은 불의 기운을 뜻하는데 시계의 움직임이 이와 충돌하여 집안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계의 디자인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날카로운 모양의 시계는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둥근 모양의 시계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상징하므로 가족의 화목과 집안의 평안을 위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여러 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시계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시계가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는 집안의 기운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필요한 공간에 하나씩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만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집안의 시계들이 모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고장난 시계가 있다면 바로 조치하시고 항상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만을 두어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좋은 에너지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2. 죽은 식물. 두 번째로 알아볼 물건은 바로 죽은 식물입니다. 식물은 집안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식물이 죽어버린다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죽은 식물은 더 이상 생명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을 생명과 성장의 상징으로 봅니다.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집안은 그만큼 활기차고 건강한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뜻합니다. 반대로 죽은 식물이 있는 공간은 음기가 쌓이고 활력이 사라지며 정체된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는 곧 건강운, 재물운,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죽은 식물을 집안에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집안의 기운이 정체됩니다. 죽은 식물은 더 이상 산소를 내뿜거나 주변의 기운을 정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집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게 만듭니다. 특히 죽은 식물을 여러 개 두고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음기가 집안에 쌓입니다. 음기는 풍수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로 해석됩니다. 죽은 식물은 양기를 더 이상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음기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누군가가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우울감을 느낀다면 죽은 식물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식물을 방치하는 것이 재물운을 가로막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돈은 흐르는 물처럼 계속 움직여야 좋은 기운이 흐르는데 죽은 식물은 그 흐름을 방해하고 재물운이 정체되게 만듭니다. 따라서 죽은 식물을 두면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식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식물을 집안에 두지 않고 가능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은 식물을 제거한 후에는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심는 식물은 가능하면 튼튼하고 관리하기 쉬운 종류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집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식물이 죽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적절한 햇빛을 받도록 해주세요. 또한 식물에 병이 생기거나 시들기 시작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물을 유지하는 것은 집안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세 번째로 죽은 식물을 대체할 때는 풍수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나 천냥금, 무럭무럭 자라는 화초들은 풍수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식물들입니다. 특히 동쪽이나 남동쪽에 식물을 두면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관 입구나 창문 근처에 식물을 두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고 건강운과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화장실이나 음기가 많은 곳에 식물을 두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식물을 두면 그 식물이 음기를 흡수하면서 더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죽은 식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가진 식물로 교체해 보세요. 집안에 생명력이 가득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찾아오고 좋은 기운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3. 깨진 유리나 도자기. 세 번째로 알아볼 물건은 깨진 유리나 도자기입니다.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리나 도자기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나 도자기가 깨졌다면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는 집안의 기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갈등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유리나 도자기를 집안의 보호막으로 봅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온전할 때 집안은 외부의 부정적인 기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진 유리나 도자기가 집안에 있다면 그 보호막이 손상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를 두는 것에는 몇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안의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깨진 물건은 집안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건강운과 재물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를 방치하면 그 파편들이 집안의 에너지를 혼란스럽게 하고 좋지 않은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갈등의 기운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리나 도자기는 그 자체로 섬세하고 연약한 물질입니다. 깨진 상태로 방치하면 그 섬세함이 부서져 갈등과 충돌의 에너지를 집안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잦아지거나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물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리나 도자기는 재물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자기는 토양의 기운을 담고 있어 집안의 재물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도자기가 깨져 있다면 그만큼 재물운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진 유리나 도자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즉시 치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진 유리나 도자기를 집안에 두지 않고 즉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그 물건들이 다시 사용될 수 없도록 완전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중한 기념품이거나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면 수리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수리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깨진 물건을 제거한 후에는 그 자리에 새로운 유리나 도자기를 두어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유리나 도자기의 배치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유리나 도자기는 가능한 한눈에 잘 띄는 위치에 두어 집안의 기운을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과 같이 집안의 중심적인 공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침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개인적인 공간에는 너무 많은 유리나 도자기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기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진 유리나 도자기를 버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깨진 물건을 버릴 때도 그 기운이 집안에 남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가능하면 정화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소금을 뿌린 후에 버리거나 물에 씻어내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안에 남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깨진 유리나 도자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좋은 기운을 방해하고 있지 않도록 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온전한 기운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행운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4. 안 쓰는 물건. 네 번째로 알아볼 물건은 안 쓰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집안 곳곳에 쌓여있는 오래된 신문,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입지 않는 옷들,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복을 나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풍수에서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을 때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부족해진다고 봅니다. 이는 곧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들이 집안에 오래 머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집안의 에너지가 막힙니다. 물건들이 쌓여 있으면 그만큼 에너지가 순환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는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가족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이나 안방처럼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공간에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기회가 차단됩니다. 풍수에서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 쓰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기존의 운마저 정체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집안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재물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있을 때 재물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가전제품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그 자체로 집안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고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곧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쓰는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이나 창고를 정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건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기부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장나거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집안의 기운을 소비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물건을 들릴 때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물건을 새로 들릴 때는 그 물건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집안의 에너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물건만으로도 집안의 에너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의 배치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공간, 예를 들어 거실이나 주방은 물건들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을 정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있지 않은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기운이 가득 차고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나 사진.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나 사진입니다. 풍수에서 그림이나 사진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이들은 집안의 기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미지나 어두운 느낌을 주는 그림이나 사진이 집안에 있다면 이는 집안의 전체적인 에너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나 사진은 왜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로 집안의 기운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두운 색채나 부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은 그 자체로 음기를 발산합니다. 이는 집안의 에너지를 어둡게 만들고 우울감이나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림이나 사진이 거실이나 침실과 같은 중요한 공간에 걸려 있다면 그 영향력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이나 사진은 보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감정적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주 접하게 되면 그만큼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개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안의 운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장식물이 그 집의 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나 사진은 그 집의 운을 가로막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나 사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즉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나 사진은 즉시 집안에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그림이나 사진을 선택할 때 주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작품을 선택할 때는 그 작품이 집안에 어떤 에너지를 불러일으킬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작품, 예를 들어 자연 풍경이나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은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림이나 사진의 위치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는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 현관과 같은 주요 공간에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작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전체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그림이나 사진을 선택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세요. 이는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나 사진이 걸려 있다면 지금 바로 교체해 보세요.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집안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기운과 행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풍수 인테리어 팁들 어떻게 보셨나요? 집안의 작은 변화로도 우리는 큰 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물건들 여러분의 집안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복이 가득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